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시민권자인데도 비행기 타기가 무섭다는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불안의 뿌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년 100만 명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도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텍사스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궁금한 이야기들을 복잡한 정치 얘기보다는 우리 일상과 맞닿은 현실 중심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백악관과 국토안보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경을 더 단단히 막았고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우선적으로 내보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제 숫자와 속도를 두고는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어떤 곳은 성과가 크다고 하고 또 어떤 곳은 아직 목표에 못 미친다고 해요. 팩트 체크 전문 기관인 폴리티팩트에서는 대규모 시위도 있고 법정 소송도 이어지고 찬성 반대 의견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숫자는 어떨까요?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 발표부터 봅시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취임 후 200일도 안 되어서 160만 명이 미국을 떠났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160만 명 안에는 강제로 추방된 사람들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구 기관에서는 어떻게 봤을까요? 피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조사한 결과 올해 1월부터 2월 사이에 미국 내 외국 출생 인구가 약 140만 명 줄었다고 발표했어요. 여기서 외국 출생 인구라는 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서류가 없는 사람도 다 포함해서요. 언론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이미 단속을 담당하는 ICE, 우리말로 하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하루 체포 목표를 3,000명으로 올렸다고 보도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목표에 아직 못 미치고 있다고 했고요. 시라쿠스 대학의 TRAC이라는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IC에서 구금하고 있는 사람이 약 6만 명인데
그중 70%가 형사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텍사스가 가장 많은 구금자를 둔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인권보호, 가족이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 지역사회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대규모 추방에 반대하고 있어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주에서는 여전히 서류 없는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도 하고요. 다만 연방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민주당 안에서도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연구기관들은 특히 우리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대규모 추방이 이루어지면 건설 현장, 돌봄 서비스,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일손이 부족해질 것이고 결국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것이다. 실제로 이미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민자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하기입니다. 불시 단속 소식이나 언제까지 사무소로 나와라 는 문자 통지 때문에 사람들이 학교나 교회 근처도 무서워하고 있어요. 오늘까지 출두하라 는 메시지를 받고 줄을 서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떠나기입니다. 떠나기. 사실 강제 집행만으로는 100명 명을 추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실상 스스로 나가게 만드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불체자들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도 많이 나가셨어요. 한국으로. 그냥 알아서 스스로.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셀프 디포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하면 자발적 출국 정도 되겠네요. 세 번째는 버티기입니다. 버티기. 가짜 뉴스일 뿐이다 라며 버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에서 월별 추방 수치 공개를 줄이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 괴담이나 근거 없는 공포가 더 커지고 있고요. 우리 텍사스는 ICE 활동의 중심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자주 들려와요. 교회 집사님 사위가 새벽에 끌려갔다더라. 단골 식당 주방장이 갑자기 안 보인다더라. 하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바로 동네 경제에 영향이 나타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이 없어지면 공사가 지연되고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없어지면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분이 없어지면 돌봄 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죠. 인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비용도 오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국경 단속이 강화되면서 미립국 시도 자체가 줄었다는 보고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병원이나 학교, 주거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력 부족과
물가 상승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들이 있어요. 요양보험사, 가사도우미, 병원 보조 인력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갑자기 없어지면 우리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페소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68세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그 사장님 이야기가 일꾼 3팀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공사는 지연되고 지연으로 인한 벌금을 물어야 하고 자재값은 계속 오르고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랬고요. 두 번째는 샌안토니에서 사시는 72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의 이야기는 할머니는 영주권자이시지만 사위분이 서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불체자 상태라 가족 전체가 조심스럽게 살고 계세요. 학교 앞에 아이씨가 나타났다는 소문만 돌아도 손주가 무서워해서 학교를 안 가려고 해요.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무서워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휴스턴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신 50대 분 이야기입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누구보다도 성실히 하고 있지만 문자 한 통이면 모든 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매일 밤이 길어요. 가족들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도 되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요즘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정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160만 명이 떠났다는 발표도 이게 전부 강제 추방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나간 사람들도 포함된 숫자거든요. 또 월별 자세한 데이터 공개가 줄어들면서 서로 다른 주장들이 동시에 떠돌고 있어요. 같은 숫자라도 민주당과 공화당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 곳의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정부 발표만 보지 말고 언론 보도도 보고 연구기관 자료도 참고해야 해요. 특히 SNS나 문자로 도는 정보들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믿게 되면 필요 없는 공포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책 방향성으로는 대규모 단속, 구금 확대, 자발적 출국 유도, IC 목표치 상향 등이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 효과로는 외국 출생 인구가 140만 명 정도 줄었지만 이게 전부 추방 때문은 아닙니다. 민주당과 지방정부는 일부는 법적으로 저지하려고 하고 일부는 현실적 대응책을 찾고 있어요.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로는 우리 텍사스가 단속의 중심 무대가 되면서 인력 부족, 가격 상승, 가족들의 불안이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 한인회, 시니어 센터 같은 곳들이 정보와 도움을 나누는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겁이 난다면 혼자 있지 말고 같이 의논하자는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를 더 챙기고 정확한 정보를 나누며 근거 없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특히 돌봄 서비스나 의료보조 서비스 같은 것들의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비책을 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가족들과도 이런 상황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특히 손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텍사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옆집 문을 두드릴 줄 아는 사람들인가요? 사람들입니다. 대규모 추방의 파도가 분명 큰 것은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확한 정보를 나누면서 공포가 아닌 준비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변화는 계속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마음만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정치 이야기보다는 여러분의 일상과 맞닿은 현실적인 정보들을 따뜻하면서도 정확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와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꼭 담아서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